오늘은 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웃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웃을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넌센스 퀴즈에 가까운 것이지만 어떠한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퀴즈가 되겠습니다. 답은 못을 뽑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못이 깊이 박혀 있죠. 이 못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못을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못이 빠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기 잘못합니다가 있습니다. 근데 못을 뽑아야 잘합니다. 이렇게 되죠. 바로 너무나 심플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심플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과 작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못을 뽑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인공지능이 읽고 그 가로 안에 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그 빈칸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인공지능이 답을 합니다. he입니다. he.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RNN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아주 복잡해지면은 LSTM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RNN, LSTM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대가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꺼내 들었습니다. RNN, LSTM은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사실 RNN이나 LSTM은 나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STM은 엊그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그 개념이라도 이렇게 따라잡는 그러한 공부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념만 잘 알아도 그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민 역량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돌도끼도 진화한다.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 자가령 손도끼인데 구석기 시대에 이런 손도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근데 어느 시기에 가면 저런 손도끼에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매단 이러한 손잡이형 손도끼가 출현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기간이 200만 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보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비교하면 200만 년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으로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바로 이것이 정보의 그 발전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2, 3년 안에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알아보기 전에 농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원전 10만 년 전에 우리 저 아프리카 지역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구는 약 몇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기 8만 년, 7만 년 전에 빙하기가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 그러한 시기가 되었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호모 사피엔스들이 이제 탈출을 시작하는데 그때 인구가 10,000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저 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약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죠. 지금은 약 70억 정도 인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의 폭발은 2만 년 전에 농업혁명에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와 적절한 그러한 기후에 그 땅에 와갖고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좀 안정되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초연결 사회, 융합사회, 빅데이터가 지배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출현하는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를 또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사회에서 지금 디지털 사회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이 디지털 혁명 시대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폭발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주 급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이에 잘 대응해서 그 배움의 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문해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문해성. 바로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그것을 빨리빨리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능력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본질을 파고드는 능력, 얼렁뚱땅한 능력이 아니죠. 본질을 파고드는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동영상, 비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에 바로 이러한 문자가 이런 것으로 지금 대체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로는 누블라와 베일리,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견, 평가, 창조, 정보 소통을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요구한다. 미국 도서관협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계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이러한 것을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읽어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기술을 체득을 해서 직접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미지도 잘 생산할 수 있고 또 오디오도 우리가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을 포기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을 따라잡는 세대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들이 우리 원주민들은 좀 다른 세대와는 다르죠.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알아보죠. 여기 비디오, 오디오,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입력될 때 0과 1로 바뀌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 돼서 출력할 때 0과 1로 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0 아니면 1인 그러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그림은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이 될까요? 픽셀이라는 모는 종이와 같은 격자에 작은 점을 찍어 갖고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검은색, 흰색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흑백 그림이 되겠고 항상 검은색이거나 하얀색이 되는데 첫째 수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 하나, 검은색 셋, 흰색 하나, 검은색 셋, 흰색 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흰색은 없고 검은색 하나, 흰색 둘, 검은색 셋, 흰색 둘, 검은색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뭐가 돼요? 하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색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봤습니다. 하트. 그러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숫자대로 쭉 한번 전에와 같은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러한 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런 것을 교차해서
이것을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픽셀을 변경시켜서 우리가 그림을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간단히 추석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즐겁고 복하득한 한가위가 되세요. 늘 강건하세요. 해피 추석. 안정이가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이렇게 해당하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간단한 동영상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소통과 그리고 자아 성취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 리터러시, 그 다음에 코드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이렇게 여러 가지 리터러시로 나누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멀티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뭐냐? 디지털 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가 이렇게 비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 사회에 어떻게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얘기에 담고 있죠. 우리가 기술 발전에 이런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것에 아주 밝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이죠. 그래서 잘 적응할 수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코드 리터러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서 코드 문맹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도적인 어떠한 이 디지털 사회를 주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서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드 리터러시의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 여기 텐서플로우로 간단한 인공지능을 이렇게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코드를 잘 이해를 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코드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이해력을 높이고 독해력을 높이는 응용력을 높이는 그러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반복문이 있고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스크래치나 또는 파이썬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인공지능 쪽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코드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직업군 중에서 고위험군, 사라질 그런 위험이 높은 직업은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연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직업군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또는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또는 의복 제조원 이러한 것들은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위험군으로는 배우 및 모델, 변호사, 대학 교수,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오염군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그러한 직종이 되겠죠. 그래서 감성적인 직업, 케어나 심리를 담당하고 인공지능 관련 분야들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빅데이터 관련자 이런 분야가 저오염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에서 이런 직업군의 전망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영국 교육 정보 전담 기관인 JISC에서는 이렇게 6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정체, 함께 잘 살기.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라든지 또 오디오라든지 또 이미지에 대한 이러한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겠죠.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지털 원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소외되는 사람의 그 정보 격차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하는 학습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코드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디지털의 그 창의 혁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와 함께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ICT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인데 디지털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이냐 또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은 어떠한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 디지털 정서지능을 디지털 문화와 함께 어떻게 잘 이렇게 갖추어 할 것이냐 그리고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탄력성을 가질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시민 역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발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그 단어 하나하나씩이라도 그 개념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꾸준히 디지털 시민 역량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